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총 202명이 참가한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이 해는 1차 지명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해였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전면 드래프트로 전환될 예정이었죠. 특별 규정 하나가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전년도 9위와 12팀에게는 다른 팀들의 1차 지명이 모두 끝난 뒤 지역 제한 없이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위권 팀에게 전력 보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2020 시즌 하위 3팀은 한화, 12, SK, 9위, 그리고 삼성, 8위이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한화는 광주진흥고의 문동주를 1차 지명으로 선택했습니다. 전국 지명권을 가진 SSG는 인천고의 투수 윤태현을, 삼성은 서울고의 유격수를 각각 선택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삼성의 2차 1라운드 지명 순서가 돌아왔을 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이 나왔습니다. 또 한 명의 유격수를 뽑은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이재영과 김영웅입니다. 이재영은 휘문고 엄태경, 덕수고 한태양과 함께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3대 유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선수였습니다. 이재현은 체격이 크진 않았지만 어깨가 강해 투수로 나설 때는 최고 143km/h의 빠른 공을 던질 만큼 강견을 자랑했습니다. 수비 실력은 물론 타격 센스까지 갖춘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였죠. 당시 같은 학교의 이병헌이 서울권 팀들의 1차 지명 후보로 꼽히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복수 지명이 불가능한 규정상 이재현은 사실상 1차 지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히어로즈는 이재현에게 큰 관심을 보였지만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명권이 주어진 세 팀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덕분에 이재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삼성이 그를 1차에서 뽑지 않았다면 이후 순서의 팀들이 바로 지명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결국 삼성은 깊은 고민 끝에 1차 지명 부활 이후 처음으로 투수가 아닌 야수, 바로 이재현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김영웅 역시 여러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는 유망주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장타자 유망주로 불리던 김영웅은 강팀으로 평가받지 않던 물금고에서 뛰어나게 활약하며 2차 1라운드 상위 지명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원래는 NC 다이노스의 영고권 내 유망주였지만 전학 이력 때문에 1차 지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만약 전학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NC 유니폼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중학교 시절 전학을 결심한 이유는 경기 출전 기회가 거의 없을 만큼 좋지 않았던 신체 컨디션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그는 학교 이름보다 꾸준히 뛸 수 있는 환경을 택했고 그렇게 물금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꾸준한 경기 출전 속에 타격 재능이 점점 두각을 드러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타자로 성장했죠. 삼성이 1차 지명과 2차 1라운드 모두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카드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세대 교체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현과 김영웅이 등장하기 전 삼성의 유격수와 삼루수 라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왕조 시절의 영광이 지나간 뒤 삼성은 오랜 시간 확실한 주전 유격수를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박진만과 김상수가 지켜온 유격수 자리를 이학주가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거라 기대했죠. 그는 충운고 시절부터 천재 유격수로 불렸고 한때 마이너리그에서도 촉망받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삼성 입단 후 성적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경기력과 집중력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2021 시즌 삼성의 유격수 명단을 보면 김지찬, 이학주, 강한울, 우선진, 김호재 등이 돌아가며 출전했습니다. 그중 김지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구단은 김지찬을 잠재력 있는 내야수로 높게 평가했지만 결국 유격수보다는 2루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생으로 이제 막 30대 초반이었던 이학주에게는 이미 구단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태도 논란과 일관성 부족이 결정적인 이유였죠. 삼루의 경우 1994년부터 14년 동안 6차례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던 김한수가 떠난 뒤 자연스럽게 박성민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박성민은 삼성 왕조의 핵심 일원이었고 2008년부터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후 2015년까지 누적 WAR 39.08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리그 최정상급 삼루수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FA 자격을 얻은 뒤 NC로 이적하면서 삼성의 삼루는 곧바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외국인 선수들도 여러 차례 투입됐지만 박성민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죠. 이후 FA로 영입된 이원석이 베테랑다운 존재감을 보여주긴 했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서 예전 같은 활약을 이어가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삼성은 지난 몇 년간 삼루수와 유격수, 이 두 포지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구단은 이재현과 김영웅이라는 두 유망주를 연이어 지명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신인이라도 프로 무대의 7단계 경쟁을 모두 이겨내며 구단이 바라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두 선수는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1군 무대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이재현은 불과 19살의 나이에 데뷔 시즌부터 1군 경기에 출전하며 주전 유격수로 성장했습니다. 김영웅 역시 이재현처럼 처음에는 많은 1군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3년 차에 들어서며 3루 자리를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탁월한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빠른 반사신경, 부드러운 핸들링, 강한 송구 능력까지 갖추며 내야의 중심을 단단히 지켰죠. 공격에서도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김영웅의 발전은 눈부셨습니다. 첫 두 시즌 동안은 타율 1할대에 머물며 고전했지만 2024 시즌에는 무려 28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새로운 간판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현 역시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파워형 유격수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두 선수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김영웅은 연이은 3점 홈런으로 가을 사나이로 불렸고 이재현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1회 초 선두타자 득점을 기록하며 포스트 시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의 유격수 계보는 전통적으로 수비형 선수들이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감독인 박진만, 그리고 김상수 역시 안정적인 수비로 팀에 큰 공헌을 했죠. 하지만 이재현은 다릅니다. 그는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낼 만큼 확실한 장타력을 지닌 공격형 유격수입니다. 이는 삼성 팬들이 오랜만에 만나보는 새로운 유형의 유격수죠. 3루의 김영웅 또한 김한수와 박성민의 뒤를 잇는 차세대 거포 3루수로 성장 중입니다. 이처럼 20살 초반의 두 선수가 각각 유격수와 3루수라는 핵심 포지션에 일찌감치 자리 잡으며 삼성은 향후 10년 이상 팀을 이끌 핵심 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구단은 장기적인 팀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팬들은 이들이 성장하며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재현은 경기마다 기복을 줄이고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체력이 향상되면 이재현은 송구 실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영웅은 상대 투수들의 공략 능력을 키우고 삼진을 줄이는 것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두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볼카운트 싸움의 노하우를 쌓아야 하죠. 이제는 성장통을 이겨내고 꾸준함과 경험을 더해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현과 김영웅은 지난 몇 년간 삼성을 괴롭혀온 가장 큰 고민을 확실히 해결해줬다는 점입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 끝에서 삼성 팬들은 이제 젊고 에너지 넘치는 두 라이온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젊은 사자가 팀을 다시 한번 빛나는 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2021년 202명 드래프트에서의 삼성의 과감한 선택. 그 결과는
구단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